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많은데 금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 투자 방법이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6가지 방법,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은 아시다시피 경제 위기 시에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이 안전자산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려고 하고 금 투자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 투자 방법이 6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KRX 금 투자가 있습니다. KRX는 한국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드뱅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계좌에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골드바가 있습니다. 이건 실물을 구입을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금 관련 ETF, 여섯 번째는 금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돈이죠. 그래서 금동전 또는 기념주화, 이것도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수집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6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 또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과 관련된 투자에 앞서서 대가들은 금 투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론에서는 자료가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들의 금 투자 관련 발언을 보게 되면은 워렌 버핏, 대표적인 오마의 현인이죠. 워렌 버핏은 금 투자는 이자와 배당이 없는 투자로서 가치 저장 수단 외에는 없으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하고 있죠. 또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자산 계좌에서 금 투자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적당하게 보유해야 한다. 레이 달리오는 약 5%에서 자신의 포트에서 10% 정도를 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긴 한데 다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자료인데요. 20년 4월 9일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이고, 또 이 사람이 하와이에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아주 갑부가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4월 9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자료를 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금, 은이 가치가 있는 신의 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약 2,800억 원을 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2,800억 원이면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 470억 원이니까 약 6배가 되는 아주 큰 돈을 지금 뿌리는 거죠.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종이 조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찍어낸 현금의 저주, 지금이 금, 은, 비트코인을 살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요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서자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적 완화로 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금과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신뢰할 만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계속해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세부 발언을 보겠습니다. 20년 4월 7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화는 종말에 왔다. 금, 은, 비트코인을 살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 FED에서 약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고, 올해도 경제를 구한다며 6조에서 8조 달러를 찍어낼 것이라며 전 세계 금은 다 합쳐도 9조 5천억 달러어치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있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요사키는 지난 4일에는 정부가 살포하는 돈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며 저축하지 말라고도 했다. 정부가 쉽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중앙은행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달러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달러는 가짜 돈이라고 했고 금과 은은 신의 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대중의 돈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5월 1일 자료인데요. 이 금투자 방법에 따른 수익률 비교입니다. 여기서 뭐 이 매입 가격하고 매도 가격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고, 여기서 그 수수료라든가 또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KRX 금시장을 보게 되면은 매입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수수료는 매수 때 0.2%, 또 매도 때 0.2%가 부과가 되죠. 그래서 KRX 금시장이 약 0.4%가 부과가 되고,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 배당소득세가 15.4%가 붙고요. 골드뱅킹이 실물 자산을 사는 건데 이것도 부가세 10%. 금은방 등 장외에서 사는 실물 투자는 이것도 부가세가 10% 붙는데, 수익률만 보겠습니다. 수익률. 이게 지금 그 10%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건데, 10% 수익률이 있을 때 KRX 금시장은 9.6% 수익이고, 골드뱅킹 계좌는 6.6%, 또 골드뱅킹 실물은 마이너스 5.6%, 금은방 등 장외에서 이게 말하면 골드바죠. 이거는 마이너스 2.2%로 역시 그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자료가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일보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 한국일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 100억 원 사재기까지 부자들 골드러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금값 바닥쳤다 전망해다,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매력, KRX 금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개장 1년 만에 월 거래량 10배로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자료니까 참고로 하면 좋겠고, 이 지금 KRX 금시장에 뭉칫돈이 몰린다, 부자들이 골드러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KRX 금시장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거래소의 금시장 변화율을 보는 것입니다. 2014년 3월부터 2020년 2월 달까지의 자료가 되겠는데, 이 보통 평상시 때는 금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또 2016년 5월 달에 좀 올라갔고, 또 한 17, 18, 19, 19년 상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오르내림폭을 이어오다가 이제 19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부쩍 올랐다가 또 한참 내렸다가 이제 지금 요즘 경기 위기시라고 하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전반적으로 2019년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만 별도로 떼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겠는데요. 19년 4월 3일이고요. 20년 3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부터 이 8월 달까지 쭉 올랐다가 또 9월 달부터 조금 내리는 듯 하다가 요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1년의 가격 변동을 보게 되면은 19년 4월 11일 날 1kg당 47,970원, 20년 4월 10일 어제가 되겠죠. 킬로그램당 65,340원. 1년 상승률이 약 27%니까 금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괜찮은 수익을 지금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쯤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27%로 금 투자 시세가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 투자는 뭐 위기시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의 향방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달러 보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환 보유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15년 4월부터 지금 이제 한 20년도까지 자료가 되겠는데, 외환 보유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약간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2020년도 들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20년 1월이고 이게 20년 2월, 여기가 20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1월은 외환 보유고가 약 4,096억 달러였고, 2월 달에는 4,091억 달러, 3월 달에는 4,002억 달러로 1월부터 비교한다면은 약 94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폭의 그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러 보유고도 외환 보유고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포인트고, 금 투자 시에도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해서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 투자 방법 6가지와 특징, 또 수수료, 소득세, 부가세, 또 수익률, 투자 순위,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RX 금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 금투자 계좌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죠. 한국거래소 금현물 투자, 경제 위기 시에 단기 과열 우려가 있다. 매매 차익 비과세가 된다. 또 보관 수수료는 매월 첫 영업일에 0.0002%를 징수해서 출금한다. 이 0.0002%는 사실 아주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현물을 출고 시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운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매매 시에는 0.2%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수 시에 0.2%, 매도 시에 0.2% 정도, 0.4% 내외가 수수료로 발생을 하고, 소득세, 부가세는 없는 거죠. 물론 출고 시에는 부가세가 10%가 부과되죠. 투자 순위는 적극 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뱅킹입니다. 이거는 은행 금 계좌를 통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없고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이 없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약 1% 정도가 되겠고, 이익금의 15.4%가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실물 출고 시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출고 시에는 10%가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1%, 이익금의 15.4%, 출고 시에 10%, 그래서 수익률은 나쁨입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바가 되겠습니다. 골드바. 이거는 실물을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것이죠. 은행, 증권사를 통한 실물 매수, 이건 고객이 직접 보관한다. 위기시, 전쟁시 등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KRX보다 5% 정도 비싸게 매입을 한다. 실제 매입 금액도 좀 비싸다는 것이고, 수수료가 은행은 보통 6% 내외, 증권사는 5% 내외를 부과를 한다. 이거 좀 수수료가 꽤 되죠. 그 다음에 실물 출고 시에 부가세 10%, 이건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없다. 근데 다만 순금의 그 순도라든가 함량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순도. 합금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도둑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장신구, 반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을 권장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바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중국의 그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장개석의 국민당 대표와 공산당,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쟁을 벌였죠. 1945년 이후 50년 전 사이에 그 전쟁을 벌이는데, 마오쩌둥이죠.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금 실물의 보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개석과 마오쩌둥이 전쟁을 벌이는데, 장개석이 계속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중국 인민들도 남쪽으로 계속 남하하게 되죠. 그게 아마 그 대지라는 그 소설에 나온 겁니다. 중국 소설 펄벅의 대지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건데, 그 왕릉 일가가 주인공들이죠. 그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이사를 하다가 어느 그 좋은 집에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집 주인들은 다 피난을 다 떠난 상태고 빈집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 어디를 찾아보니까 이 금은 보화가 그대로 그냥 그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관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금은 보화가 있는데 도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 시에 가지고 가야 되고 위기 시에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집에다 남겨뒀는데, 왕릉 일가가 피난 생활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노후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 관리의 문제점, 도둑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장신구, 반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약 5%에서 6% 정도가 부과되고, 출고 시에 약 10% 정도 부가세가 부과되고, 이 수익률은 수수료도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또 금 시세가 이렇게 5% 정도 또 비싸고, 수수료 내고 또 부가세 내고 아주 수익률을 많이 나쁜 단계고 권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국내에 상장된 ETF,
투자가 있습니다. 코덱스가 있고 뭐 타이거, 이 골드 선물인데요. 우리가 주식 거래야 하듯이 이렇게 거래하고 매매를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내 상장 ETF는 코덱스와 타이거, 이거 코덱스는 삼성증권, 타이거는 아마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골드 선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드 선물 ETF는 환해지가 되고 금 선물 투자에 따른 롤오버 비용, 만기 연장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매 차익이 과세가 되고 또 과표증분의 약 15.4%가 부과가 됩니다. 보수액은 코덱스가 약 0.68% 내외, 타이거가 0.39%,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보수를, 연보수를 받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액은 약 0.5% 내외, 매매 차익의 15.4%의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 수익률은 좋다, 권장한다. 다만 이제 이것은 원화로다가 거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를 거래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 티커가 GLD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GLD는 금을 대표하는 ETF로 달러로 투자를 한다. 전 세계 ETF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금 현물 기초자산으로서 금 가격과의 괴리가 가장 적다. 실물 금은 영국 런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또 국제 시세에 근접한 실질 가격으로 쉽게 처분이 가능하다. 유동성이 강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수료는 0.4% 내외, 좋다. 아주 적극 권장한다. 적극 권장이 KRX 금과 미국의 ETF GLD가 적극 권장이 되겠죠. 다음은 금화가 되겠습니다. 금동전 기념주화가 되겠는데요. 금화는 뭐 기념주화로 많이 미국에서 발행을 했고 또 중국도 가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정 통화이긴 하지만 실제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 통화다. 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환금성이 낮고 투자성도 없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 금화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 금화는 이제 뭐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아주 그 희소성이 있을 때 수십억 달러씩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뭐 한 번 발행을 하면 몇천 개씩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금화를 희소성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금화는 투자 가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많이 나쁘다.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 수집용 통화로는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용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따져봤는데 지금 KRX 금투자가 적극 권장, 또 미국 상장 ETF 적극 권장, 그 다음에 국내 상장 ETF 코덱스와 타이거 골드 선물이 권장, 이렇게 해서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선 상황을 한번 금투자와 관련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약 164만 명, 또 사망자가 10만 1,600명이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되면은 확진자가 약 50만 명이 육박하고 사망자가 1만 8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뭐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멈추게 하는 셧다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 가동이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이 삐걱거리고 있다. 상당히 그 위험한 사례가 되겠죠. 또 전 세계는 유례없는 양적 완화에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약 2,700조 원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도입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6배. 미국에서도 사상 최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늠하기 힘든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경제가 약 6천조 원 안팎의 경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 JP모건 체이스는 6,700조 원의 손실을 추산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전 연준 의장이죠. 경기 반등이 빠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아마 경제활동 재개는 꽤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활동은 상당 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런 그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금투자는 안정될 때까지는 유망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정이 된 다음에는 금투자가 또 큰 변동 없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만 금투자하면 되겠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5%에서 약 10% 정도 자기 자산 계좌에 많이 하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이자도 없는 것이고 또 배당 소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 5%에서 10% 정도만 금을 보유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적극 권장
권장 이렇게 세 가지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그 담당 부장으로부터도 자료를 받아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금투자 6가지 방법,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수익이 많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나쁜 그 투자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금투자할 때는 꼭 이런 그 특징을 한번 보고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